안녕하세요. 더 배움 우편상식 정승현입니다. 오늘은 5강이고 4강에 이어서 물품 등기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페이지는 37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물품 등기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물품 등기의 경우 취급 도중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접수할 때 표기된 금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자, 말씀드린 거죠. 4강에서. 자, 다음 2번 물품 등기 대상은 귀금속, 보존육 등. 자, 여기네요. 객관적 가치가. 객관적 가치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거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4강에서 말씀드린 것은 주관적 가치다. 나한테 소중한 것,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 10원 300만 원. 자,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셔야 되고, 물품가액은 발송인이 정한다. 자, 이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뭐 접수자가 바꾼다. 이런 것들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증권 등기로 가겠습니다. 유가증권 등기. 자, 유가증권 등기는 제가 4강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유가증권 등기라는 것은 뭐 상품권 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자, 보시게 되면 개념은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우편한 증서나 수표 등을 송달하고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봉투 표면에 기재한 금액으로 배상. 자, 다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 등기라든지 물품 등기라든지 그 다음에 요것과 같이 유가증권 등기 같은 경우도 모두가 다 표시된 금액을 배상하게 됩니다. 책임을 진다는 말인데, 자, 취급 조건으로 보면은 2천만 원 이하다. 자, 여기 줄 쳐주시고 2천만 원 이하. 그 이상은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책임 안 지겠다. 자, 그 다음에 송금수표, 뭐 우편한, 그 다음에 뭐 우편한 증서, 상품권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주로 유가증권에는 우편한 증서 또는 뭐 수표, 송금수표, 뭐 상품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봉투 표면에 기재한 금액을 배상한다. 자, 이건 모두 다 똑같죠. 이거 배상. 네, 줄쳐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증명 취급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하시는 게 이제 특수 취급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뭐 보험 취급도 있었고, 자, 이번에는 증명 취급이 되겠습니다. 증명 취급. 종류에는 내용 증명, 접수 시각 증명, 배달 증명. 뭐 내용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 용어 자체만 보면은 내용을 증명하는 거, 시간을 증명하는 거, 배달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정확한 뭐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은 뭔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보시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자,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자, 어떤 내용, 무슨 내용인지, 그 다음에 언제 발송했는지 사실을 우편 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한다. 공적으로 증명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용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언제 발송했는지가 이게 중요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전세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뭐 못 만났을 때 내용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떤 계약을 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 했는지, 언제 계약을 맺을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뭐 그런 거를 우체국에서 증명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뭐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채권 채무의 이행 최고나 권리 의무 변경 증거 남길 필요가 있을 때, 자, 그러니까 뭐 증거가 필요한 거죠. 증거. 자, 그 다음에 우편관서는, 자, 중요합니다. 이거 내용과 발송 사실만, 내용이 뭔지 언제 보냈는지 증명할 뿐 법적 효력은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딱 내용 증명만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이게 어떤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물론 참고자료 정도는 됩니다. 참고자료. 다음 내용 증명 실적을 많이 하죠. 자, 다음 보시게 되면은 접수 시 유의사항이 뭐냐면 한글과 한자 사용이 원칙입니다. 한글과 한자 사용. 한글, 한자. 뭐 책에 보시게 되면은
38페이지에 보시면 한글과 한자 사용이 원칙이고 영문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뭐 고유 명사나 아니면 첨부물의 경우에만 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해서 사용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뭐 숫자, 가로 뭐 등등등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에 뭐 밑에 보면은 뭐 공공질서 뭐 선량한 풍속 뭐 이런 거 안 되겠죠. 당연히 위반되는 것들, 뭐 성적인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39페이지의 내용 문서의 원본 및 등본 보시게 되면은, 자 거기 보면은 발송인의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 두 통이 제출돼야 한다. 자 원본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등본인데 등본이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등본이 뭐냐면 카피본입니다. 카피. 사본이죠. 사본. 쉽게 얘기해서 카피본.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통 해갖고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B를 보시게 되면 B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 자 내용은 동일하나 2인 이상 다른 수취인에게 보낸다라고 한다면 동문 내용 증명 우편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각각 두 통이 있어야겠죠. 각각 두 통. 그래서 뭐 보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크기는 A4입니다. A4. 원본이든 등본이든 아니면 첨부물이든 간에 무조건 A4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A4. 그 다음에 이제 뭐 D를 보시게 되면은 양면. 자, 양면 주셔주시고, 원본과 등본은 양면으로 작성 가능하다. 단면만 가능하다?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틀린 거고. 자, E는, 자, E를 좀 보시게 되면은, 요 얘기입니다. 자, 내용 문서의 원본이나 등본 문자에 기호를 삽입하거나 정정. 그러니까, 원래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만든 원본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추가적으로 뭘 더 넣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삽입하거나 정정, 삭제한 경우에는, 자, 삽입, 정정, 삭제한 글자 수와 삽입, 정정, 삭제 글자를 난 외 여유 공간이나 끝부분에 빈 곳에 쓰고, 발송인의 인장 또는 지장, 도장이죠, 도장, 지장, 손을 찍는 거. 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정이 됩니다. 그게 안 써있다면, 왜 이게 들어가야 되냐면, 인장이랑 지장을 찍지 않으면 증명이 안 됩니다. 누가 중간에 그거를 몰래 빼돌려 갖고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장, 지장을 찍고 뭐 삽입이다, 정정이다, 삭제다, 삭제한 글자 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인장이나 지장을 찍지 않아도 된다. 뭐 정정, 삭제 글자, 뭐 끝부분과 뭐 빈 곳에 쓰면 된다. 이렇게만 써 있다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인장과 지장 찍어야 됩니다. 인장과 지장. 자, 그래야만 의미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F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F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넘어가시면, 자, 개념학위 문제가 있습니다. 개념학위 문제. 다음 중 내용 증명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내용 증명은 발신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자, 어떤 내용, 언제, 공적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맞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우편관서는 발송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효력까지 증명한다? 안 되죠. 법적 효력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효력의 발생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과 사실만, 발송 사실만 증명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원본, 등본 두 통씩 제출해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뭐 어느 단원이고,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들, 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그 내용 증명 말고 증명하는 게 내용이 좀 두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증명 취급에는 내용 증명 말고 접수 시각 증명이 있는데, 자, 뭐 내용은 굉장히 작습니다. 40페이지 보면은 접수 시각 증명 내용은 작지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용도가 중요한 건데, 접수 시각을 우편물에 표시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이 표시하는 게 아니겠죠. 접수자가 표시한다든지 할 텐데, 자 이런 걸 서비스로서 특허, 광업권 취득, 누가 먼저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되냐, 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표 등록 출원 이런 것들은 발송 시각이 권리취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많지 않습니까? 얘가 누가 뭐 똑같은 내용을 갖고 왔는데 누가 먼저 했냐? 1시간 전에 누가 했다. 1시간 전에 해도 먼저 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각 표시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접수 시각 증명 같은 경우는 시간과 관련된 겁니다. 다음 배달 증명. 배달 증명은 뭐 간단하게 뭐 배달 일자, 그다음에 수취인의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해서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배달했다. 자, 그다음에 배달 증명은 발송한 뒤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자료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배달 증명 같은 경우는 뭐 앞에 나와 있는 접수 시각 증명이나 내용 증명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내용 증명이라는 게 내용을 뭐 저장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접수 시각 증명은 누가 먼저 했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해야 되는 거지만 배달 증명은 배달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발송한 뒤에도 청구가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가능하다. 뭐 어렵진 않죠. 자, 그다음에 40페이지 4절 보시게 되면 특수 취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 취급이라는 것은 국내 특급의 경우에서 자, 서비스 보시게 되면은 관할 지방 우정청장. 자, 이거 중요하겠네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 그러니까 누가 했냐가 중요한 거고 서비스 가능 지역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급 취급 같은 경우는 서비스 가능 지역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를 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그 뭐 관할 뭐 관계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반드시 우리는 가능하다. 어디가 가능하다. 어디 지역은 안 된다. 어디 지역은 된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당일 특급, 2길 오전 특급, 2길 특급이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2강인가요? 한번 본 것 같아요. 2강 정도에서 본 것 같고 그 부분 살펴보시면 이제 당일 특급, 2길 오전 특급, 2길 특급에 대해 나와 있고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 20시까지. 그 다음에 2길 오전 특급은 말 그대로 오전이기 때문에 12시까지. 2길 특급은 접수 2길 다음날 안으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2길 특급입니다. 2길 특급. 왜냐면 여기는 지금 안 써있지만 제가 그 특급, 국내 특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 말을 적어놨습니다. 제주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 2길 특급에 대해서. 이 2길 특급이라는 것 자체가 2길 특급이 안 되는 우체국이 없습니다. 이따 또 보시겠지만 2길 특급은 전국 모든 곳에서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면 제주도는 뭐 여건상 다음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12년에 7월 1일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2012년 7월 1일. 자, 앞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 20시, 12시. 당일 특급은 20시까지. 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당일 특급은 접수 당일 뭐 24시까지 뭐 자정까지 이렇게 되면 틀린 겁니다. 20시까지만. 자, 가능한 거고.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택배를 11시에 받아본 적이 있다. 저녁 11시에 받아본 적이 있다. 택배가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택배가 아니고 접수 당일 20시까지. 이런 부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취급 조건을 보시게 되면 41페이지입니다. 자, 등기 취급하는 우편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 특수 취급 관련된 모든 것들은 등기가 돼야 됩니다. 등기 우편물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을 안 질 건 아예 안 합니다. 자, 등기 취급하는 우편물이 하나고 통상 우편물 및 소포 우편물의 제한 중량은 30kg까지이다. 30kg까지 이거 체크 좀 해주시고 30kg. 자, 그 다음에 국내 특급의 접수 41페이지 보시면 좀 길게 나와 있죠. 여기는. 자, 여기서는 이제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냥 적진 않았는데 동그라미나 줄을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자, 41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ABC가 있는데 자,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A에서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2길 특급이 가능하다. 2길 특급이. 그 다음에 B는 2길 오전 특급 및 당일 특급 우편 서비스가 가능한 우체국은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고시하도록. 그러니까 2길 특급 같은 경우는 따로 고시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체국들이 가능하니까. 물론 제주도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2길 오전 특급이랑 당일 특급 우편 같은 경우는 뭔가 가능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만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에서 보시면은 자, 우체국별 접수 시간 마감과 우체국의 배달 시간 또는 뭐 우정청에 고시된다. 뭐 고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시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국내 특급의 배달. 4번. 국내 특급의 배달을 보시게 되면은 이길 특급은 정급을 취급을 하는데 다만 접수한 날에 다음 날까지 배달하기 곤란한 지역은 별도의 추가 횟수를 더해서 고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시가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길 특급은 제주도는 안 되는 겁니다. 제주도는 물론 다음 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우편물이 갈 수는 있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길 특급 무조건 다음 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무조건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주도는 추가 일수가 있다라는 거. 그 전에도 보셨지만 2일입니다. 2일. 그러니까 배송한 다음 날로부터 다음 날이 까지가 아니라 다다음 날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길 특급은 적용이 안 되고 다다음 날 정도. 자, 그 다음에 이길 오전과 당일 특급은 뭐 주요 도시가 가는 거고 가능 지역은 우정청장이 지방 우정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뭐 문의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나옵니다. 어디가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휴일 배달 소포가 있는데 휴일 배달 소포 같은 경우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가장 가까운 휴일에 배달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니 접수한 다음 날부터 왜 가까운 휴일에 배달하지? 휴일에 배달하는 겁니다. 휴일에. 그러니까 휴일 배달 소포라는 게 휴일이 있어도 배달이 가능한 게 아니라 휴일에 배달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말 그대로 등기고 책임지고 배송을 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수취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휴일에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휴일 배달 소포 요걸 이용하는 것이죠. 요거를. 그래서 접수한 다음 날부터 가장 가까운 휴일에 배달하는 것이고, 일요일 배달이 폐지가 됐습니다. 일요일 배달. 그러니까 원래 일요일 배달이 있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2013년에 폐지가 됐고 공휴일에는 가능합니다. 공휴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은 주 5일 근무기 때문에 토요일 무조건 가능하고 일요일은 안 됩니다. 근데 공휴일, 국가가 지정해놓은 공휴일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이길 오전 특급 우편물이 가능한 곳, 즉 빨리 보낼 수 있는 곳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전부 우체국에서 가능하고, 자, 그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되는 것은 이길 오전 특급 우편물이 가능한 곳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까운 휴일이다, 일요일 폐지다, 공휴일은 가능하다. 토요일은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 토요일은 우체국은 토요일에 쉬겠지만 그래도 그 토요일에는 배송이 가능합니다. 이 휴일 배달 소포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은 기타 특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특별 송달, 민원 우편, 대금 교환, 착불 배달, 우편 자료 배달이 있는데 뭐 요거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용은 좀 많지만 자,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시기로 하시고 일단은 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상대적으로 좀 중요성이 좀 다른 부분에 덜하기 때문에 넣지는 않았지만 동그라미나 이런 것들은 좀 치겠습니다. 41페이지 밑에입니다. 특별송달. 보시게 되면은 특별송달이란, 자, 동그라미 해주세요. 민사소송법. 자, 이런 무슨 법이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그래서 특별송달이라는 것은 우편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등기통상으로 송달하고 송달 사실을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송달 사실을 우편 송달 통지서를 통해 발송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의무입니다.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뭐 2번에 뭐 지정된 서류 넘어가시고 42페이지 민원 우편이라는 것이 있는데 민원 우편이 조금 독특합니다. 보시게 되면 민원 우편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민원 서류를 신청하고 실무를 등기통상으로 받는 제도인데 뭐가 문제냐면은 신청을 합니다. 민원 우편은. 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는 게 있습니다. 민원 우편 신청을.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재직증명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졸업증명서라든지 이렇게 뭘 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뭐 서류 이런 것들을 뜰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다. 받는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제도의 특징인데 제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그 1번에 현금이 봉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통화등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화등기는 뭐냐면은 돈을 책임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체국에서. 근데 요거는 뭐냐면 현금이 봉투에 들어가는 거라는 얘기는 일반 우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우편. 그래서 봉투에 넣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민원 우편 같은 경우 이제 원하는 거를 받고 그 받은 거에 대한 금액을 돈을 넣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 우편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돈을 보내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우편에서는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원 우편 같은 경우는 현금을 봉투에 넣고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봉투에 넣게 되는 돈은 발급 수수료, 그 다음에 회송 시 민원 발급 수수료 잔액. 그러니까 회송이라는 게 뭐냐면은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뭐 잘못 왔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 수수료 잔액이다. 이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잔액이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금 봉투가 현금이 봉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유일한 서비스다. 줄쳐 주시고. 다음 2번에 발급 수수료의 송금액은 5,000원으로 제한합니다. 5,000원. 5,000원까지인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5,000원까지라고 제한해 놓고 수수료가 발급 수수료가 적건당 5,000원보다 비싸다. 그럼 더 넣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000원 넘어가면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온 것만큼 넣으면 됩니다. 나온 것만큼. 자, 그다음에 민원 우편은 2길 특급이다. 동그라미 해주시고, 접수할 때에는 왕복 우편료를 모두 계산서 납. 다음에 마찬가지로 민원 우편 봉투를 사용해야 된다. 민원 우편 봉투. 자, 다음 3번 보시게 되면 대금 교환이라는 거 있습니다. 대금 교환. 말 그대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거기 양가로 1번 보시면 물건을 배달하고 대금을 수취인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꼭 배달 물건 뭐 택배 물건 뭐 아니면 뭐 마트에서 물건 산 거를 꼭 집에서 돈 받아가지고 뭐 돈을 주는, 물건 받고 돈 주는 약간 그런 형태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형태랑 조금 다르고 뭐냐면은 물건을 배달하고 대금을 그 결제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발송인이 내는 게 아니라, 발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취인이 내는 겁니다. 수취인. 그래서 발송인에게 송금해 주는 것으로 소포 우편물만 가능하다. 줄쳐주시고 소포 우편물만. 자, 통상 우편물도 됐었는데 2011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통상 우편물은 안 되고 소포 우편물은 되고.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통상 우편물과 소포 모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취급 조건을 보시면 뭐 100원 이상 50만 원 이하다. 뭐 이렇게 뭐 체크해 주시고, 착불 배달은 우리가 아는 겁니다. 착불 배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내고 나서 우편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발송인이. 그래서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겁니다. 납부하는 거. 그래서 뭐 실제로 착불 배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는 겁니다. 나중에 받는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결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착불이냐 아니면은 선불이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불은 물건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받는 사람과 같든 다르든 간에 사는 사람이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착불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받는 사람이, 그게 결제한 본인이든 아니면은 수취인 다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착불 배달이 되겠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잠시만요. 떨어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우편 자루 배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편 자루 배달. 뭐 여기서 보시면 뭐 포인트는 통상 우편물에 한해서 취급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4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취급 조건은 마찬가지로 등기 우편물이다. 줄쳐주시고, 자, 최저 6kg 이상, 최고 30kg 이내다. 자, 제가 4강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6kg라는 것과 30kg. 그것이 바로 여기서도 등장하니까 제가 그때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6kg 이상이다, 최고 30kg 이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왜 6kg 이상이어야 되냐? 왜냐면 그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6,000g 이하지 않습니까? 밑에입니다. 6,000g 이내로. 근데 그 6kg을 넘어가게 되면 통상 우편물을 못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편자루 배달은 통상 우편물을 보내는 겁니다. 서신이라든지 의사전달물, 뭐 소형포장 우편물 이런 것들인데 그 최저 6kg 이상이다. 그러니까 우편 자료 배달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6kg 미만이면은 단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독으로 보내면 됩니다. 6kg 미만이면, 즉 뭐 박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그 우편 자료 배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고, 왜 굳이 6kg 이상이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 자, 그다음 우편 자체를 포장으로 보고, 그다음에 뭐 등등등이네요. 등등등. 뭐 사제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단 규격에 맞아야 된다. 그다음에 부과할 수 있는 특수 취급은
배달 증명만 가능하다. 배달 증명. 배달했다. 요것만. 왜냐면 뭐 뜯어보거나 물론 뭐 이제 포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뜯어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배달 증명만 가능하다. 배달 증명. 배달 증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배달했다.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개념 확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확인. 자, 개념 확인으로 넘어가면 개념 확인 지금 안 넣었네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국내 우편의 취급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국내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어차피 이제 기타 특수 취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자체도 체크만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개념 확인 부분도 좀 체크만 하고 좀 넘어가려고 제가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국내 우편의 특수 취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은 것은 1번 내용 증명은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 아까 앞에 나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넣느라고. 자, 내용 증명은 내용 문서 한글이나 한자를 원칙으로 하고 원본 등본 양면 다 가능하다. 자, 단면 안 된다고 그랬고 원본 등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답이 1번이네요. 1번. 자, 그다음에 좀 뭐 특별한 게 뭐 물품가액은 접수 담당자가 정한다. 뭐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4번에 뭐 통화 등기란 국내외 아니죠. 국내가 아니라 국내입니다. 국내. 그다음에 뭐 아닌 거죠, 다. 앞에 살펴보면 바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1번이 명확하네요. 명확하고 책에 보시면은 이제 또 해설도 나와 있으니까 1번만 명확하다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가 우편 서비스인데 부가 우편 서비스는 내용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작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작고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 그 5강에서는 다 마무리는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우편 서비스에는 우체국 쇼핑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전자우편, 이그린 우편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에는 우체국 특산품과 우체국 꽃배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44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특산품이라는 게 전국 우편망, 그러니까 전국 우체국이죠. 상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중간에 드는 뭐 비용이 조금은 더 적게 들겠죠. 중간에 마진을 가지고 뭐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좀 직접 거래한다. 이 부분 정말 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체국 꽃배달은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신기한 거는 그날 옵니다. 그날 가능하면은 제가 신청하는 그날 옵니다. 그날.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꽃배달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체국 꽃배달이 우체국에서 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체국에서 꽃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꽃배달 업체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꽃배달 업체랑 지역별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우체국 꽃배달이라는 것은 주위에 있는 것과 연결해서 연락을 합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배송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업체에서 이제 배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거는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우체국 직원이 오는 게 아니라 이 꽃배달 그 꽃집에 있는 직원분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사실은 좀 우체국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뭐 예를 들면 뭐 이길 배송이라든지 뭐 당일 특급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은 없고 그날 가능하면은 그날 보내주는 것이고 그날 가능하지 않으면 다음날 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뭐 꽃집이 엄청나게 잘 되거나 하진 않지 않습니까? 보통 엄청 바빠갖고 뭐 손님들이 막 끌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그날 옵니다. 그날. 그래서 우체국 꽃배달이라는 것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체국 안에 꽃집이 있다가 아니고 주변에 같이 있다. 연계가 돼 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전자우편, 이그린 우편과 그 다음에 기타 부가 서비스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5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